탄수화물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즉각 불러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의 몸은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을 저장하는데 이유는 지방보다 쉽게 빨리 타서 비상시에 사용하기 쉬워서입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생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근육에 저장한 글리코겐은 혈액 속으로 분비되지 않고 거의 그 근육 내에서 사용합니다.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저장이 어렵지만 대신 에너지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마라톤처럼 지구력이 중요한 종목에서는 체내 글리코겐 보유량이 기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을 연료로 태우며 달리는 것보다 글리코겐을 태우며 달리는 편이 훨씬 출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스웨덴에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글리코겐 저장치를 평소보다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이를 글리코겐 로딩 혹은 카보로딩이라고 합니다. 보디빌딩에서도 방법과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경기 직전에 글리코겐 로딩을 합니다. 흔히 밴딩 로딩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며 고강도 훈련을 하여 체내 글리코겐을 모두 고갈시킨 뒤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로딩을 하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펌핑됩니다. 그래서 보디빌더 선수들은 시합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밴딩 로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밴딩 로딩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에서의 밴딩 로딩 방법은 일반적인 운동선수들의 방법과 원리는 같으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디빌딩에서 사용해왔던 방법은 대회 일주일 전에 고강도 운동과 함께 탄수화물을 완전히 절제하는 밴딩을 통해 글리코겐을 고갈시킨 후 대회 2에서 3일 전부터 저강도 운동과 함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래 섭취하던 탄수화물 양의 50%만 줄여도 고강도 운동을 하면 흔히 말하는 글리코겐 고갈 수준에 이르게 되며 대회 3일 전부터 저강도 운동과 함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해도 기존의 방법과 같은 형태로 로딩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상태일 때 밴딩 기간 동안 200g을 섭취하면 됩니다.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현미, 오트밀, 고구마와 같은 GI 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을 위주로 섭취해줍니다.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무기력증을 방지하고 저탄수화물 상태의 신체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발생되는 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늘리면 근육을 합성하고 남은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글리코겐 연소와 충돌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20% 정도 늘려줍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휴식이 짧고 고반복 위주의 고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글리코겐을 고갈시킵니다. 글리코겐이 고갈된 신체는 글리코겐을 저장하기 위한 효소를 평소보다 더 많이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효소는 탄수화물 로딩 단계에서 평소보다 빠르고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을 채워주며 근육을 꽉 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로딩 시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1.5g의 간 글리코겐과 5.5g의 근육 글리코겐이 저장되며 우리의 몸은 밴딩 후 1.5에서 200까지 글리코겐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본다면 밴딩 후 체중이 100kg이었을 때 체내 글리코겐 최대 저장량은 간 글리코겐은 1.5g 곱하기 100kg은 150g이며 근육 글리코겐은 5.5g 곱하기 100kg으로 550g입니다. 그래서 총 글리코겐 저장량은 700g이며 로딩 시 섭취해야 할 양은 700g 곱하기 2배 하여 1400g 정도입니다. 대략 1400g 정도 되는 탄수화물을 시합 당일 포함하여 3일 동안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의 양은 열량으로 볼 때 4000kcal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량입니다. 보디빌딩에 가장 적합한 로딩법은 첫날에 총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양의 절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첫날의 절반을 섭취하는 이유는 글리코겐이 고갈되었을 때 가장 로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갈 시에 소화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저장에 비효율적이므로 소화가 빠르고 포도당 비율이 높은 흰쌀밥, 흰빵, 면류가 좋습니다. 또한 과당은 간의 글리코겐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근육 글리코겐에는 효과적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과일처럼 과당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기에 부담이 되고 가스가 찰 수 있어 주의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탄수화물의 절반은 대회 전날과 대회 당일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회 직전에는 다당류 위주의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으로 섭취하며 대회 당일에는 펌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소화 흡수가 빠르며 포도당이 많이 든
식품이 좋습니다. 대회 진행 중에 포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므로 대회 중에도 소량의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로딩 시 탄수화물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로딩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방을 함유한 도넛, 튀김류들을 먹을 경우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대회장에서 로딩을 위하지만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인해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펌핑이 되는 수준이라면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며 펌핑이 되지 않을 때에 조금씩 추가적으로 섭취하여 펌핑이 되는 상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로딩 기간에는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밴딩 기간처럼 단백질 섭취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나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양으로 대략 체중 1kg당 1g 정도로 섭취해도 됩니다. 또한 로딩 기간 동안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상태로 근육에 최대한 저장시켜 놓기 위해 운동의 강도는 점차 내리는 것이 좋으며 대회 직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밴딩 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육의 부피감과 선명도를 키워주는 방법인 밴딩 로딩을 하기 위해선 체지방률이 남자 기준 5%, 여자 기준 13% 내외로 체지방을 많이 뺀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효과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건강한 보디빌딩 하시길 바랍니다.